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법인들 돈만 챙기고 폐업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정 60분 관련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 방송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블로그에 짧게 편집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편하게 제가 편집해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 고정 댓글에서 블로그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레이션은 제가 그대로 옮기면 내용이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발 가치가 낮은 땅을 속여서 팔았다는 것, 이런 회사를 일명 기획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기획부동산은 경매 회사 등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넓은 땅을 싼 값에 사들인 후에 주변의 개발 계획을 도면과 사진을 이용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 전화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판매 조직을 구축합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팔면서 계약금 입금 전까지 정확한 지분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획부동산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판매가 끝나면 돈만 챙기고 폐업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추정 60분에 나왔던 기획부동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 법인들이 영업해온 행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만 짧게 1분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제가 딱 띄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돈만 챙기고 폐업한다라는 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연 사실인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할 거잖아요.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 101 토지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전에 한번 찍었었죠. 102 토지가 토속 채취 불가 지역이라 개발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지만 몇 배 수익으로 몇 배의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공유지분 투자 사기 형태로 판매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땅을 기준으로 어차피 그 주소가 공개가 됐으니 그 땅을 기준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 토지 일단은 그 마지리 101번지 주변에 필지가 4개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전부 토지를 다 하면 너무 이제 그 카르텔이죠.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판매한 법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101번지 방송에 딱 찍어서 나왔던 101번지 기준으로만 할게요. 자, 한번 등기 볼게요. 자, 여전히 89명으로 되어 있고 과다 등기라고 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과다 등기라고 경고를 보냅니다. 매매 목록도 공동으로 판매한 법인들은 다 어떻게 산다? 그렇죠. 매매 목록으로 매입 원가를 은폐, 숨기기 위해 매매 목록이라는 걸 활용한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보시면 매매 목록이 엄청 많습니다. 웃긴 거는 매매 목록으로 구입을 한 건 판매 업체들만, 판매 법인들만 이 매매 목록으로 구입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은 전부 다 가격이 공개된 형태로 등기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자기가 이 공유지분 투자 사기 형태로 속았나 안 속았나 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인터넷 등기소 가서 등기 뛸 줄은 다 알잖아요. 700원만 투자하시면 당장이라도 확인 가능합니다. 딱 떼어보시고 혹시 나한테 그 땅을 팔았던 업체가 매매 목록이라고 돼 있어서 그 금액이 써있지 않고 매매 목록으로 써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매입을 하는 건 있죠. 공유지분으로 폭리로 판매하는 법인들만 그런 형태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땅을 새로 뽑았습니다. 이걸 이제 이 내용을 쓰면서 이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제가 700원을 투자해서 새로 뽑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9월 20일 날 뽑은 등기로 한번 보면 총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자, 공동으로 판매한 법인 뭐 갑구 2번, 갑구 3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뭐 그 뒤에도 뭐 갑구 40번, 65번, 갑구 78번 이렇게 공동으로 판매한 카르텔이 있습니다. 총 법인은 12법인이 공동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번호를 쓰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뭐 37번, 80번, 74번, 79번, 186번, 뭐 87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법인을 이제 추적할 때 제가 쓰는 관리 번호입니다. 관리 번호. 지금 한 약간 1200개 정도 법인에 대해서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한 1180번대 번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그 블로그에 있는 사진처럼 신문 기사처럼 하나의 중간에 있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이 법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하고 새로 만들고 폐업하고 새로 만들고 뻗어나가고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추적할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101번지에 그 판매한 법인 카르텔, 그 법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아까 그 추정 60분에서는 땅만 팔고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땅을 팔았던 법인들이 사라졌는지 그대로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5년 지났으니까 그들이 최초에 판매했을 때는 5년 뒤에 뭐 관리도 해주고 뭐 개발업자가 나타나면 대신 팔아주고 뭔가 해줄 것처럼 엄청난 말을 했었잖아요. 진짜 5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각국번호 2번에 있던 제가 관리번호 37번이라고 하고 있는 무슨 건설 주식회사 주소는 용인 기흥구에 있는데요. 여기는 최초부터 공유 오피스로 영업을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지금 찾아가도 공유 오피스라 거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각구번호 3번에 있는 관리번호 6번인 회사도 보면 똑같이 공유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 전부 다 확인하고 제가 방문도 해서 확인한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제 관리번호나 그 등기를 보셔서 자기가 그 샀던 회사 이름이 똑같다, 법인 번호가 똑같다, 그러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로 되어 있어서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6번으로 되어 있는 업체는 무슨 토건이라고 되어 있는 업체인데 실제는 경기도 수원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구 4번에 있는 거는 126번 업체라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그 구로구에 있는 회사를 찾아갔는데 보험회사로 이제 변경이 돼서 완전 폐업이 돼 있어서 실제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갑구 5번에 있는 23번 경기도 성남 수정구에 있는 데인데, 여기는 제가 그때 제가 밤늦게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1층에서 문을 닫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일단 제가 폐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5년 전에 이후에 이제 같은 다른 기획부동산 업체로 상호가 바뀌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바뀌고 한 번 정도 한 걸로 보이고, 거기까지는 제가 추적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문이 닫혀 있어갖고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되면 정확하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6번에 있고 제가 관리하는 번호 12,9번인 업체, 무슨 예스 경매라는 업체는 처음부터 공유 오피스였고, 그다음 39번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공유 오피스, 갑구 8번에 있는 업체도 공유 오피스에 있고, 그 다음에 9번, 80번으로 관리하는 업체도 지금은 공유 오피스에 법인 주소를 옮겨놨습니다. 법인 이름하고 법인 그 본점 주소 겁나 바꿔요. 진짜 되게 많이 바꿔요.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10번, 이제 갑구 번호 10번에 있는 74번 업체는 대전 서구, 제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 서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겠죠. 확인하러 갔는데 실제 법인 주소는 그냥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의 주소가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다른 데서 실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상호만 바꿔서 전부 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갑구 40번에 79번 업체도 경기도 화성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공유 오피스에 있었고, 그다음에 갑구 65번 186번 업체 무슨 어떤 이렇게 업체도 있는데 거기도 공유 오피스입니다. 마지막 78번 관리번호 87번인 업체는 구로구에 있는데 아까 그 126번이라고 한 데처럼 똑같이 바로 옆에 사무실이 본점이 같이 돼 있었거든요. 똑같이 보험회사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는 가서 눈으로 전부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전체 중에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거는 그 아까 갖고 5번 폐업으로 추정한다는 업체 있잖아요. 거긴 제가 갔었지만 너무 늦게 가서 안해를 확인 못한 경우입니다. 제가 이런 활동도 가끔 해요. 실제로 법인들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 확인을 하는데, 이 업체들은 제가 그 전에 전부 확인했던 업체들이라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자, 볼까요? 처음부터 공유 오피스였던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명, 회사 이름을 꼭 한 번씩 바꾸네요. 그리고 지금 자기 계약서나 등기에 있는 법인 주소로 찾아가도, 그렇죠, 그 당시에 판매했던 사람들 만날 확률이 있다 없다?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마지리 101번지에 있는 그 법인들의 주소를 찾아갔을 때 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찾아가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판매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 추정 60분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뻔한 수법이라 예측이 가능한지 몰랐지만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사는 돈만 챙기고 회사는 사라진다고 막판에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5년 지난 다음에 그 회사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았던 거죠. 처음부터 회사가 없고 찾아와도 소용이 없는 공유 오피스에 설립을 했거나 아주 작은 오피스텔에 회사 법인 주소만 남겨뒀을 뿐 실제 영업은 다른 데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5년 뒤에 찾아가도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하여튼 이 방송이 2018년 11월 23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잠깐 이 방송이 나올 때 멈췄다가 갑구 36번을 보니까 2019년 2월 26일부터 다시 이제 판매가 재개가 됩니다. 그 갑구 110번 2021년 5월 14일에 판매가 완료가 된 거죠. 아무리 그 방송이 돼도 주소가 공개되어도 현역된 투자자들을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그 주소를 알지를 못해요. 진짜 대단히 이제 진화가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걸리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 되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걸면 걸리는 걸리버 이런 식으로 걸리면 무조건 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사람들이 가끔 되게 듣다 보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이런 투자하라는 걸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말고 나중에 대박을 쳐서 그때 알리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만의 뭔가 이 속이는 노하우인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TPT 추적 60분에 방송이 된 주소 마질이 이렇게 열심히 써더라 대도 막상 그거를 볼 줄 모르면 헤매한 거죠. 또 하나, 그때 눈치를 챈 거예요. 계약서 쓰고 나왔더니 이게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뭔가 수상하다 라고 해서 이거 못한다고 하면 거기 대뜸 뭐라고 하냐, 계약금 그거 낸 거 몰취, 계약금 날라가요. 계약 이행 안 하면 날라가니까, 잔금 안 내면 날라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래버리니까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차피 베린 거 계약금 차라리 이렇게 확실히 확정 손해잖아요. 확정 손해를 맞느니 이행을 하고 기다려보자, 믿어보자, 워낙 확실하고 각서도 써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각서 써줘요 진짜.
몇 년 뒤에 이거 수익 안 내면 내가 사주겠다는 가소도 써주고 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사람 말을 믿잖아요. 근데 5년 뒤에 이 결과는 이렇다는 겁니다. 회사는 사라지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만, 투자자들한테만 이렇게 고통을 주면 되는데, 이 업체들이 조금 악랄하다는 느낌을 받는 건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이게 이제 돈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면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데,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상대로 비싼 가격에 속여서 땅을 파는 게 목적으로 돈을 취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법인 주소를 공유 오피스에 하고 작은 오피스텔을 했다는 건 피해자들이 찾아오는 거를 막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 효과도 있었어요. 보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뭐 법인세든 뭐 관련된 뭐 양도니까 양도세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세금이 발생을 한다고요.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근데 세금도 안 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었죠. 그리고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땅, 마지리 땅을 보면 갖고 111번부터 117번을 보면 업체들이 세무 문제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어요. 65번, 뭐, 코, 그 다음에 갖고 보면 78번에 있는 진, 10번에 있는 신한, 40번에 있는 뭐 법원 경매, 이런 업체들도 전부 다 세금을 안 내서 나라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등기에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 조세 회피를 위해서 나라의 돈을 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사기 범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조세 회피까지 처음부터 설계를 하지 않았냐 싶을 정도로 너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그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토지를 팔아먹는 형태의 업체들이 이런 형태, 조세 회피, 등기를 보면 압류 걸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엄청 많이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잖아요. 조세 관련돼서 묶어서 뭐 국세청이든 어디든 간에 뭐 제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하여튼 뭐 공유지분 투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사기의 형태가 맞다라고 하는데, 뭐 개인 간 거래와 뭐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 이게 혼동을 하고 있어서 증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보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급발진도 피해자가 이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피해자 보고 이 차가 왜 시스템적으로 왜 급발진이 일어났는가를 피해자 보고 증명을 하라니까 이게 증명을 못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수학 문제도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수학을 포기한 사람 입장에서 수학 문제를 모르면, 아니 그 공식을 모르면 그 문제를 당연히 못 풀잖아요. 그러면 못 풀었다고 왜 못 풀었냐고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이해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물고기. 제가 낚시꾼이에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전 최첨단 장비, 뭐 낚싯대, 그다음에 떡밥, 지렁이, 뭐 이런 걸 전부 다 준비한다고요. 그 상태에 낚시하러 가요. 그 다음에 낚시를 하겠죠. 근데 물고기는 최첨단 장비, 떡밥, 뭐 지렁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봤을까요? 처음 봤을까요? 그렇죠. 처음 봤다고요. 맛있어 보이는 거라 그냥 덥석 물은 것 뿐이지 처음 본 거란 말이죠. 한 번도 이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자마자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됐다? 그렇죠. 끝난 거죠. 물고기의 인생은 끝난 거죠. 하지만 그 한 번 몰랐잖아요. 그 한 번 모르는 것 때문에 인생이 베리듯이 이 공유지분 투자 사기도 마찬가지 형태예요. 그 전문가, 진화된 그 사기꾼들이 수많은 덫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딱 걸리면 못 빠져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지만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 몰랐다, 그 다음에 이거 산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걸리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 나중에 10년 뒤에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 당할 당신은 속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뭐 예약금 내고 친한 사람이 믿으라고 하고, 이거 안 속으면 그 사람이 더 대단한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만 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상 판매하는 회사가 사람을 속이는 경우에 대해서 부작위한 기망으로,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뭐 처음 보는 놈 이상한 방법으로 말을 하네, 이게 아니고요. 실제 판례에 있다고요. 부작위한 기망으로 증명돼서 처벌되고 손해배상을 한 차례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주장하는 거지, 처음 뭐 이렇게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판례, 신의칙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작위한 기망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글을 써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오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거 어차피 추정 60분에 나왔듯이 기획부동산 업체는 땅만 팔고 돈만 챙기면 폐업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배웠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 업체들은. 그러니까 남이 권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빠져나오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뭐 그 회사를 믿고 이런 거 다 믿으실 필요 없고요. 왜 회사를 믿어요? 그냥 등기, 그 다음에 뭐 투자, 실제 실적, 이런 말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투자를 누가 권하잖아요. 본인한테 그 땅을 사라고 했어요?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대부분 투자하라고 한다고요. 뭐 하라고? 나중에 3년, 5년 뒤에 뭐 3배, 4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 땅을 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세요. 아니,
네가 보기에 이 땅이 진짜 수익이 가능해? 가능하다고 한다고 뭐 각서도 써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된대요. 무조건 된대요. 하래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그러면 네가 몇 년 동안 이 땅을 팔았는데 내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러면 네가 투자 성공했을 거 아니냐? 말로만 이렇게 뭐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수익이 난 토지 지번 주소를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등기 떼어보고 실제로 수익이 난 게 맞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죠. 등기 뭐 나와요? 그렇죠. 가격 다 나오잖아요. 내가 사는 가격도 나오지만 내가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한 가격도 전부 다 더디 나온다? 등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보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야, 주소 불러봐. 니네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땅 팔았다며. 엄청나게 큰 회사라며. 투자 회사라며. 그럼 주소 불러봐. 내가 등기 떼어보고 진짜 네가 수익 난 게 맞으면 내가 투자 결정을 할게. 하지만 없겠죠. 상식적으로 없겠죠. 말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뭐 4배, 7배로 팔았던 토지가 더 많은 금액으로 팔린다는 거, 수익을 실현한다는 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 말이 된다고 우기고 나 믿으라 그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깔끔하게 서류 보여주면 되잖아요. 야, 어디 몇 번지에 어떻게 땅을 팔아서 수익이 났었어. 우리가 팔았던 거야. 그리고 자기 10몇 년 동안 자랑할 게 아니라 5년 3년이면 대박 난다며요. 5년 3년 안에 대박 난 증거 이만큼 등기 뽑아갖고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왜 안 해? 그럼 경찰서에서 왜 고소하겠어요? 고소 안 하죠. 왜 증거가 있는데 명확한데. 하지만 그런 거를 제시할 수 있다 없다? 제시를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한다? 사기라고 고소를 하고 그런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 속은 거 맞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갖고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들은 뭐 내부 정보를 알던 뭐 국토부에서 무슨 정보를 알던 그 땅이 3년 뒤에 5년 뒤에 대박이 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설명에 의하면 3배 4배 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투자자들한테 3배 4배로 팔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10만원으로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한테 투자자들한테 50만원에 팔아요. 5배로 팔았죠. 근데 이게 또 수익이 난대요. 몇 배로? 2~3배 수익이 난대요. 3배라고 칠게요. 맥심으로 하니까. 그러면 50만원에 팔았고 거기 또 3배가 수익이 나면 150만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 토지는 3년 뒤에 5년 뒤에 150만원짜리 토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이걸 사람들한테 팔겠어요? 안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인책이 그 땅이 그렇게 좋다, 자기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만약에 유인책이고 그 땅이 확실하다 그러면 저는 투자자들한테 투자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세요. 저한테. 제가 3년 뒤에 이거 이자 30% 쳐줄 테니까. 왜? 3년 뒤에 4배, 15배 될 거 확실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뭐 하면 돼? 돈을 빌려요. 은행에 돈을 빌리던, 사촌한테 대금 빌리던, 어떤 경우라도 돈을 빌려서 사죠. 왜? 3년 뒤에, 5년 뒤에 5배, 15배 될 거 뻔히 확실히 아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뭘 한다? 그렇죠. 투자를 권하죠. 투자를 권해서 걔가 땅을 사면 그 중간에 유인책으로 뭘 먹어요? 그렇죠. 판매 수수료를 먹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다고요? 아니, 구조상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자신 있게 책을 쓰면서 이거는 수익이 불가능한데 투자라고 판매하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요. 있겠죠. 가끔씩 로또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진 않아요. 하지만 99%는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익 날 확률이 99%가 아니고요. 그냥 99%가 수익이 안 난다고요. 제 책에 의하면 0.22%만 수익이 났고 나머지 99.8% 정도는 전혀 수익을 못 봤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자, 일단 그 추전 60분에 나온 것처럼 법인들은 그 추전 60분이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몰라도 진짜 다 사라졌습니다. 뭔 말이냐? 처음부터 공유 오피스로 했거나 지금은 공유 오피스에 있어서 찾아가도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폐업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까 그 블로그에 나온 그림처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어서 그 업체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연관성을 이용해서 어디서 영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보 같은 게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법인 대표 아니면 법인 회사 어떻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피해당했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자, 토지 투자는 3년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나중에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3년 지났다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이 많았는데 이상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